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을 하루 앞두고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혼조세로 마감합니다. 혼조세란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이렇게. 근데 또 수급상으로는 어제랑 비슷한 게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그 수급을 이제 농갈라 먹기 한 격이라서 사실 뭐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제대로 된 뭐 그런 하루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하여튼 이 모든 게 엔비디아 실적 불확실성이라고 치고, 그러면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막상 나오면 어떻게 여기 반응이 나올 거냐, 과연 정말 그 직설적으로 투명한 반응으로다가 엔비디아 실적 호조는 우리 K증시에서도 호재, 그리고 실적 실망은 우리한테도 악재,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게 반대로 야바위가 펼쳐질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경우는 유일한 적이 바로 엔비디아 자신뿐입니다. 이 말인즉슨 엔비디아는 매번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냐 낮냐의 문제로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뿐이고, 하여간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장기 성장 추세,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는 그런 성장을 계속해왔다는 거죠. 뭐 주식도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뭐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거 사람으로 치면은 그 마라톤을 하는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달리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서운 소리예요. 참,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또 이런 그 속도 증가가 벌써 한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하고 주가가 전형적인 동반 상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이 엔비디아가 게임용 그 그래픽 카드 회사 만드는 데로 알려졌었지만,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면서 그 그래픽 카드가 채굴 장비로 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매출이 떡상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언택트하고 IT 수요로 또 한번 매출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물러가면서 이제는 뭐 언택트 대신 컨택트 아니냐, 그래서 IT 수요가 잠시 줄어드는 듯 했지만 곧바로 또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수요 덕분에 엔비디아 매출은 벌써 지금 한 5년 넘게 그냥 대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예상치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막 올라가니까 어쩌다 한번 여기에 살짝 못 미치는 그런 그 실적 나오면은 그때 조정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앞에 말한 대로 엔비디아는 항상 자신과의 싸움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실적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봤을 때 야, 이것도 엄청난 거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반발 매수 또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좀 매수세가 또 시들해질만 하면 바로 엔비디아 측에서 액면 분할에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에다가 배당 증액에다가 아주 그냥 이런 잔치집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을 보통 이제 시차를 두고 발표하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K증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러울 따름이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근데 그 이름이 이제 황인훈 씨인데, 만약에 이분이 황인훈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일단 한국의 인스타부터 파가지고 돈 자랑에다가 일상생활에서 뭐 먹부심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야구단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경영은 뭐 이미 예전역에 자회사 문어발로 쪼개가지고 거기 자식들 뭐 승계 관련해서 미리부터 지분 알박기 해놓고, 또 중간중간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다가, 그러다 한 번씩 이제 시중의 유동성 환경 좀 좋아지고, 뭐 이를테면은 GPU가 코인책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AI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신사업 핑계댈 게 있을 때마다 계열사 물적 분할해가지고 또 상장시키고, 하여간 별짓을 다 했을 거야,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러면서 그놈의 가족 명의 법인으로 골프장이랑 자식 명의로 투자회사 설립해가지고 일찌감치 종이장사 조기 교육시키는 거는 뭐 당연히 범이고요. 자, 최근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서로 용호 상박으로다가 자, 그날 누가 이기느냐 이런 상승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간밤에는 러우 전쟁 관련해서 어떤 푸틴을 자극할 만한 소식들,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갖다가 러시아를 공격했다, 그래서 또 그 크림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결국 이러다 또 푸틴이 핵 버튼을 손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워싱턴에서는 야, 이거 미국 바이든이 정말 임기 막판에 대놓고 진상 부리려고 작심을 했나 보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미국채에 돈이 몰리고 위험자산 주식에서는 대량 매도세가 쏟아졌고요. 근데 그거를 또 장중에 뒤집더라고. 그거는 테슬라가 최근 급등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홈런을 쳐버린 게 컸다고 봐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빠따 역할을 한 게 또 트럼프였습니다. 바로 차기 정부의 교통부 장관으로 트럼프는 션 더피라는 사람을 지명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위스콘신주의 그 주정부 검사 출신으로 이제 하원 의원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얼굴도 완전 훈남이어가지고 최근에는 또 그 폭스뉴스 진행자로 또 활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편 많이 들어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평소에 규제 완화,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그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간밤에 교통부 장관에 지명이 되고 또 이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하고 뭐 사석에서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야 진짜 교통부도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접수를 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원래는 이 교통부 장관 자리에 일찌감치 에밀 마이클이라는 그 우버의 전직 COO가 하마평에 올라 있었고요. 뭐 경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하여간 워싱턴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상 트럼프 내각 교통부 장관으로는 무조건 유력하다. 그래서 이미 보도도 다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 교통부 장관은 딱히 다른 경쟁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장들 또 누가 올라오나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냥 교통부는 이미 인선 다 끝났다고 다 그렇게 간주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밤새 홀라당 지명자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에밀 마이클은 뭐 우버 출신이니까 뭐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자율주행 전문가는 맞고 또 규제 완화에는 호의적인 입장인 것도 뭐 맞을 텐데 대신에 만약에 테슬라와 우버 둘 중에 하나를 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우버 쪽으로 기울 거잖아요. 아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학연 지연 뭐 출신 이런 거 서로 챙겨주는 거 엄청 많다고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을 바로 트럼프가 갈아치워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입맛에 맞춰줬다는 건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전날 이제 테슬라가 이미 6% 올랐기 때문에 간밤에 뭐 앞에 말씀드린 러우 전쟁 관련 리스크도 있고 또 이것도 소니 혼다 연합의 최초 전기차 필라가 드디어 공개됐는데 근데 여기는 전장이랑 인포테인먼트는 소니가 전적으로 담당해가지고 하여간 저도 구경해보니까 실내는 뭐 확실히 잘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율주행하고 뭐 음성 지원 뭐 이런 자체 AI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첫 출시한 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30주년 한정판 나오고 또 그거는 뭐 추첨식 예약 구매하고 난리였죠. 그러니까 이제 소니도 뭐 지금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에서는 완전히 우리한테 발렸다고 하지만 모션 센서나 하여간 각종 뭐 레이더 센서류 이런 거는 여전히 글로벌 원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파나소닉으로 일단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원래 내년 공개 예정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는 걸 보고 일정을 앞당겨서 이렇게 선 공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전기차 자체를 죽일 수는 없고, 그럼 이제 중국 왕서방의 손길이 닿은 중국 전기차들을 철저하게 보이콧한다면 그 빈자리를 이제 소니 혼다 연합에서 치고 가려고 뭐 치고 들어가려고 미국 땅으로 그런 생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달 CES에 출품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간밤 테슬라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2%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아까 장중에 그런 역전 홈런 한 방을 이제 날린 거고 거기 이제 트럼프가 우쭈쭈를 막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지금 사실 트럼프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어떤 화제가 되는 그 정도가. 그래서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또 이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 이게 앞으로는 미국 전국 가정에 도입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 옵티머스 로봇의 기능으로 학교 폭력까지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 본인이 어렸을 때 그 남아공에서 그 학교 다닐 때 뭐 학교 폭력이다 왕따 피해자라고 본인 스스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그 미국은 또 스쿨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우리로 치면 어린이집 그 등하굣길에 부모님이 이렇게 마중 나가서 또 뭐 배운 가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면 부모님이 아예 그냥 거기는 부모님 직업이 라이더야 라이더. 그래서 애들 차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하고 여기다가 보디가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학교 간 동안은 그 로봇이 마트 가서 장도 봐오고 또 소프트웨어 탑재된 거에 따라서 가정교사 막 수학도 가르치고 막 예. 그리고 밤에는 또 집을 지키는 경호원 역할까지 하게 될 거라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실제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테슬라에서 만드는데 이걸 이제 보시다시피 그 미국 대표 인플루언서라고는 킴 카다시안을 홍보 모델로 해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이제 와 근데 이 킴 카다시안 인스타 팔로워가 3억 5천만 명이네. 얼마 전에 봤을 때 3억 한 2천이가 되는데 순식간에 3천만 명이 더 늘어났네. 하여간 이 테슬라 옵티머스와 이렇게 하고 논다 뭐 이런 영상에다가 뭐 새로운 친구다 그래서 같이 뭐 춤도 추고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이런 영상 올렸는데 와 보니까 이 손으로 하트 반반씩 하는 이걸 또 이게 로봇이 할 수가 있네요.
하여간 킴 카다시안은 그야말로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이걸 또 본 사람들이 어머 저건 사야 돼 이렇게 또 인플루언셜한 그런 그 영향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초기에는 한 3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돈 되겠지만 점차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 2만 달러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대중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로 그 소설 그 로봇 전쟁에 나오는 것처럼, 왜 우리 속담에는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애들 싸움이 로봇 싸움 된다는 뭐 그런 환경에서 크는 건가? 근데 사실은 뭐 학교에서 뭐 다 싸우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음에 맞는 애들끼리 서로 네 편 내 편도 해보고 그러면서 크는 건데, 와, 거기 이제 로봇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 싸움이 로봇 싸움 되면 진짜 그건 좀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 솔직히 뭐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로봇도 좀 싼 거는 비실비실하고 대신에 한 마동석 로봇 이런 거는 또 비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실제로 참 그 마동석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그 남녀 사이에 뭐 데이트 폭력이나 뭐 그 뭐 안전 이별 이런 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실제로 마동석을 그 자기 인스타에다 사진 올려가지고 우리 삼촌이라고 그런 경우가 있대. 우리 어릴 때 터미네이터 그 영화처럼 또 인간들이 자기네 로봇을 더 강하게 막 튜닝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로봇이 딴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때는 어쩌냔 말이야. 그리고 저게 만약에 한국에서도 대중화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었다 그러면 로봇이 대신 내려가지고 막 차 부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도 이제 대신 로봇을 올려보내. 그럼 또 그 집도 로봇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로봇끼리 싸움 나면 진짜 이거 집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뭐 언제 이런 미래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옵티머스 로봇 그 한 대가 진짜 반려 로봇이라는 컨셉으로다가 새벽부터 문 밖에 우유랑 신문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애들 막 깨워서 학교 보내고, 또 낮에는 집안일 청소 빨래 다 하고, 저녁에는 밥도 차리고, 그 다음에 밤에는 뭐 로봇은 잠을 잘 필요가 없으니까 집 지키는 그런 경비일까지, 뭐 미국의 경우는 뭐 총으로 딱 무장하고 지키고 그러면 솔직히 3천만 원도 싼 거 아닌가, 그 정도면? 이게 사람 몇 명치 일이야, 도대체. 근데 나처럼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로봇이 아무래도 좀 한가할 테니까 대신 나하고 이제 자식 만들기 시뮬레이션 요런 거라도 좀.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자, K증시의 금쪽이 금양이 오늘 드디어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500원 올라가지고 29,400원. 작년에 선대인이 나 고소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그 시점의 주가가 12만 원대. 근데 오늘 앞에 십자 어디 날아가고 그냥 2만 원대야. 자, 근데 이 금양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는데, 금양의 2차 전지가 드디어 출시를 해서 시판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이제 급격하게 주주들 사이에서 이제 퍼졌고, 이게 또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막 확대 재생산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검증 차원에서 찾아봤는데, 요거 그 금양 맞죠? 우리가 아는 그 금양.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금양의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 팩이 네이버 쇼핑에 팔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양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야. 뭐 이거는 좋아요. 뭐 보쉬나 에너자이저도 자기네 회사 뭐 자체 상품으로도 자체 몰에서도 팔지만 그냥 뭐 유통은 딴 데 맡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좋다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일단 각 사이즈별로 벌써 한 10개 가까운 금양 배터리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전기차 2톤짜리 자동차를 굴릴 정도는 아니고 딱 그 지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LED 전구다마에 불 켜졌던 그 정도 용량이야. 그래서 사양을 또 보니까 원셀은 금양 제품이 맞고, 근데 또 포장지에는 LG 케미칼, 그러니까 LG 화학이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또 제조사는 이파워라는 데야.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뭐 새엄마는 외계인도 아니고, 이거 첫 키스만 50번째도 아니고, 지금 이거 급전 땡기려고 급하게 막 그 땡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팔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조 년월일을 보니까 금양이 2024년 8월 12일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저번에 그 꿈의 배터리 어쩌고 했던 그때 공개했던 21700 배터리 그거 2개 그냥 테이프로 갖다 묶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런 유통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금 댓글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로 이게 뭐 물량 밀어내기 아니면 급하게 지금 급전 땡기려고 처분하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유통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무슨 주문 상담이 밀려들고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돌렸던 그런 배터리 회사의 제품이 시흥공단에 있는 로컬 업체에서 저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뒤에 진짜 없어 보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2개 쭉 빼가지고 또 거기 LG화학의 라벨을 써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 풀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댓글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얘네들 지금까지 해온 짓거리를 보면 도무지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 찾아보고 이거 객관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라도 꼭 검증을 난 해야만 되겠어. 자, 오늘 마침 날씨도 을씨년스러웠던 가운데 올해 연말 우리 K증시에도 산타랠리가 찾아올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현재 외국인들을 봐서는 뭐 일단 팩트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그 순매도지만 이제는 한국 주식 비중이 좀 모자라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연말에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지금 약간 현금을 비축해놓고 오히려 그때 가서 한번 확 땡기려고 대기하는 건가? 아니면 작년처럼 일단 연말에는 미국 증시만 또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우리는 약간 소외된 채로 지나간 다음에 대신 해가 바뀌고 나서 내년 음력으로 산타랠리가 찾아올까? 뭐 이런 생각 해보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가 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과연 있냐? 그래야 사람들이 연말에 내년에 이런 좋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미리 연말에라도 들어가자 이렇게 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년에 우리는 좋아질 게 제 눈에는 사실 안 보여요. 대신에 미국의 경우는 내년 1월 20일날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일종의 허니문 효과, 그 새 정부 기대감하고 또 이제 그 수혜가 될 뭐 테슬라도 요즘 그런 약발이고 하여튼 그런 쪽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내년에 지금 예정돼 있는 거라고는 공매도 재개, 그리고 2차 전지 4분기 실적은 또 개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연준이 기준금리 계속 내리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그 부동산하고 물가에 발목 잡혀가지고 또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이제 수출 경기 하나만 바라보고 K증시 전망을 해야 되나. 내수는 올해처럼 진짜 마지못해서 소비하는 생필품 쪽만 늘어나고 심지어 올해는요 백화점하고 고가 명품 매출도 다 위축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럴 건가. 또 오늘 마침 국제금융기의 시어머니 IMF가 또 내년 우리 GDP 성장 전망도 또 하향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승적으로 보면 여기 힌트가 될 만한 월마트 실적이 나왔는데요. 3분기 매출 1696억 달러에다 주당 순이익 58센트. 이렇게 이제 둘 다 예상치를 여유 있게 넘어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과 연준 금리나 이 두 개의 쌍두마차가 소비를 견인하고 다니는데 여기다 이제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도 강력한 그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은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소비는 죽을 줄 알았는데 월마트가 하도 그걸 코로나 때 잘 갖춰놓다 보니까 이거의 그 온라인 채널 그 매출 성장도 강력하다. 그래서 결국 올해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년 그 뉴이얼스 데이 이런 쇼핑 대목절까지도 작년 매출 넘어서는 무난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월마트가 전망합니다. 이러니 미국 증시가 아무리 뭐 사상 최고치에서 피로감이니 뭐니 한들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워싱턴에서는 지금 우주의 기운이 트럼프로 모아지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그 새 대통령 임기 시작을 막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연방 검찰도 트럼프에 대한 모든 재판과 선고를 당분간 연기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임기 후로 연기하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4년 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글쎄요. 지금 눈치 보기가 지금 솔직히 당선인 시절이 제일 끝발 좋을 때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파기할지 말지를 지금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자기들하고 이제 동병상련의 그런 포지션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무조건 사수하라 이런 단일 대우는 형성돼 있지만 슬슬 이제 트럼프의 좀 눈치 보면서 거기에 부역하면서 임기를 연장해 보려는 인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어제 연설에 나선 캔사스시티 연은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는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반드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건 아니다. 정말 트럼프 들으라고 한 소리가 듣고 그거는 이제 연준이 물가 안정의 책무를 잘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치 트럼프로 하여금 아이고 정부 부채 늘려서 돈잔치 할 때 인플레이션 걱정일랑 우리한테 맡겨두세요. 뭐 이런 메시지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발언했고요. 그러면서도 연준 금리 인하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그 내려갈지는 아직 미정이고 고용시장과 상품시장을 보면은
어떤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아직은 더 여유가 있어 보인다. 정말 누가 봐도 비둘기파적인. 그래서 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그리고 워싱턴의 또 유동성 중독자들, 여기는 트럼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유동성 중독자들,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좌장인데, 하여튼 이런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미국 군사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지만, 실제로 미국의 국방 예산은 이미 최고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뒤에 수혜주라고 막 올랐던 방산업종에 자칫 잘못하면 실망을 줄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는데,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정부 효율성위원회, 여기서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연방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축소하고 또 지출 대대적으로 삭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대만큼 방산주들의 트럼프 정부가 무조건 수혜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펜타곤과 상부상조하는 대표 방산주들, 그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룹먼, 헌팅턴 인겔스 인더스트리즈, 이렇게 세 곳을 투자 의견 매도로 후려쳤습니다. 참, 이래서 미국 주식도 항상 그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오바마 때 셰일 오일 회사들 대박 나고, 트럼프 때는 오바마 케어 관련주들이 사상 최고 매수를 찍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정유사들이 또 대박이 날지 누가 알았겠냐고. 그럼 혹시 다음 트럼프 정권에서는 거꾸로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재생이 되려나? 근데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 투자에 있어서 워런 버핏의 거의 그 선배격이자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의 설립자 존 템플턴 경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영어로 This time is different. 이 네 단어가 투자에 있어서는 제일 위험한 네 마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어서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의 아시아 금융시장 전망을 먼저 보겠는데,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그러면서 한중일인, 여기 이제 인도가 이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성장은 지속되겠지만 증시의 분위기와 가계 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이 트럼프 정부의 영향력에서 차별화를 가져올 요소라고. 이 중에서 중국의 경우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은행과 정부 채권을 동원해서 가계의 방어적 자산 배분을 지원할 거다. 근데 한중일인 중에서 인도 자본시장이 앞으로 10년 내에 거의 3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채시장에서는 인도와 한국 국채의 외국인 수요가 증가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금융시장 유망 종목을 모간 스탠리가 꼽았는데, 홍콩의 AIA그룹, 그 다음에 HSBC,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마힌드라, 그리고 일본은 노무라 홀딩스랑 미쓰이 스미토모, 그 중에 대한민국 KB금융그룹이 유일하게 K증시 종목 중에 들어갔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 보고서 이어서 갈게요. 이번에는 FNF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실망에 대해서는 국내 매출, 중국 매출 둘 다 감소. 그래서 이제 이번에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지만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목표가 63,000원에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도 모간 스탠리가 신작 부재에다가 매출 감소 지속될 걸로.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비롯한 그 비용 절감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4분기 출시작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다음에 내년 2025년 상반기에 4개, 하반기에 5개 이제 신작이 출시 대기 중이다. 근데 최근 히트작 출시에 대한 확신에 쫄고 있는 데다가 다른 퍼블리싱 게임사들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 넷마블 투자 의견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42,000원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다음에 모간 스탠리 마지막은 롯데쇼핑. 요즘 뭐 유동성 위기 찌라시로 조금 시끄러웠는데,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백화점하고 할인마트 보유한 기업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거기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국에서 하여간 제일 요지의 중심가의 사거리에 코너에 있는 그런 좋은 땅인데 그걸 깔고 앉은 회사가 어떻게 망하겠냐고. 흔히 말하는 주식에서 자산주 있죠, 자산주. 예, 자산 처분 그 청산 가치가 시총보다 큰 그런 대표적인 게 또 이 대형 마트들이야.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에서 그렇다고 롯데쇼핑을 좋게 볼 일은 만무했고,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전부 매출 영업이익 다 감소. 대신에 해외, 특히 이제 베트남 신규 쇼핑몰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서 이걸 상쇄를 해줬다. 그럼에도 4분기 롯데쇼핑은 자산 재평가 계획에 따라서 부채 비율을 190% 수준까지 이제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 유입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 의견 비중 축소에 목표가 59,0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종가보다는 높네요. 근데 앞에 월마트 실적 보고 오니까 참 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는 저뿐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JP모간이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 톡 비즈니스는 성장 둔화, 그 다음에 음악, 스토리, 게임, 미디어 모두 두 자릿수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37,000원에서 이번에 33,000원으로 깎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그다음 이제 GS 리테일에 대해서 JP모간이 편의점 매출은 평타, 슈퍼마켓은 증가, 홈쇼핑은 감소, 부동산 개발 매출도 감소.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24,000원에서 이번에 19,0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도 기존 비중 확대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도 JP모간에서 중국 경기부양책의 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이제 중국 가전 수요 증가는 금호석유의 합성 수지 및 고무 부문의 이득이 될 것으로, 그래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17만 원으로 고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중반을 넘어서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는데, 사실 내일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떡하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내일 정부 일정은 먼저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재난 계획 수립.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A급이라고 보는데, 바로 2024 무선 전력 전송 컨퍼런스. 아시다시피 전기차 무선 충전, 그거부터 해간 송전에 있어서 전기선을 타지 않고 전파를 쏘듯이 그렇게 전력을 보낸다는 게 엄청난 기술력 같잖아요. 근데 이미 증시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 중에서는 요게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데, 규제 완화로 완전 자율 운항 선박 시대 연다. 이게 제목이자 증시 테마죠. 그 다음 내일 일본 BOJ 총재가 연설에 나서는데, 아무래도 지금 엔달러 환율 봐서는 12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건너뛸 게 확실해 보이고, 사실 근데 트럼프 눈치 때문에라도 일본이 트럼프 취임식 직전에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는 사실상, 트럼프 지난번에 총 맞은 귀에다 귀걸이 걸어주는 그런 급의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현재 일본 소비자 물가는 지난 여름 이후 다시 기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라도 또 금리 인상을 세게 몰아붙이면 우리 지난 여름에 한번 난리 났던 것처럼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오름 테라퓨틱이 수요 예측 들어가고요. 교보 스펙 17호가 내일 상장입니다. 그 다음 내일 한국거래소가 밸류어 펀드에 대한 투자를 내일부터 개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도어에서 민희진 해임 결정한 하이브, 거기 소속의 BTS 멤버 진이 내일 미국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동양생명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보도 관련 재공시 기한이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10월 주택 판매,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공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미국 실적 발표 기업들은 테무 운영사 핀도더랑 바이두, 그리고 이제 농기계 회사 존 디어, 그리고 마감 후에는 회계 소프트웨어 만드는 인투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의류회사 갭. 이게 나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갭 브랜드 되게 유행했거든요. 약간 바다 냄새 난다고 해서. 근데 그게 굿 아메리칸 피플의 약자래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할인점 로스, 이렇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궂은 날씨 속에도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미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